국제법에 의하면 우선 국토가 있어야 건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과거에는 몰랐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제 건국이 되려면 우리 국제법에 의하면 우선 국토가 있어야 건국이 되는 거예요. 주권이 있어야 건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3요소예요. 국가의 3요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주권을 갖고 국민이 세워지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춘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물론 이제 19년 19일인가요? 그때도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이제 그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나라로 성립된 것은 그 세 가지 요건이 다 갖춰진 때, 그러니까 1948년 정부가 세워지고 국민들이 이제 누가 어디가 대한민국을 알게 되고 이런 때 주권이 확립된 때 그때부터가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건국이라는 게 그냥 내가 이걸 건국을 하고 싶다. 국민도 없는데 무슨 주권도 없는데 어떻게 건국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명백하게 1948년 대한민국에 수립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세워지고 우리 주권이 이제 보장된 그때로부터 건국이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해방 이후에 직후에 엄혹한 정치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사회주의 세력들이 국민의 70%를 차지했다고 그래요.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할 때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과거에는 몰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알린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또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것도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질문이 네. 이승만 기념관이 왜 아직까지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폄훼가 심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야하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라를 세운 분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분이 나중에 실수했다고 해서 그 건국이 무너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공과가 분명하게 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공이 아마 90%고 과가 10% 아닐까. 물론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장 중요한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은 지적을 받아 마땅하죠. 그것 때문에 하야하신 거 아닙니까? 아마 독재자 같았었으면 하야 안 하죠. 버티죠. 근데 이분은 그냥 희생자가 났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바로 하야를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이건 우리는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 역사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평가를 했다면 앞으로는 역사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는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똑바로 알기, 바로 알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바로 알기. 그 일환으로 이제 기념관, 대통령 기념관 얘기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정부에 그 회장이 되고 나서 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기념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조속하게 빨리 착수를 해서 기념관을 만들자. 그런 건의를 했어요. 마침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장관급으로 이제 승급하면서 이 얘기를 이제 해 주어서 나는 참 판단을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승만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승만이 어떤 분인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 세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이승만 정신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잘 모르고 참여하는 분들도 적고 그래서 제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이 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100배로 늘리자. 회원도 100배로 늘리고 또 사업도 100배로 늘리고 그리고 우리 후원하는 것들도 100배로 늘리고 다 100배로 늘리자. 이런 비전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우리 사업도 이제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노력들이 좀 더 이렇게 퍼지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맨 처음에 회장이 되었을 때 큰 행사라기보다 행사가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탄신일, 그 다음에 서거일, 그 둘밖에 없어요. 한 번 행사를 위해서 300만 원이 보훈처에서 지원된다고 그래요. 300만 원이면 거기 온 사람들 어떻게 보면 행사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액수를 말하기 좀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거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제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 우리 이승만 기념사업회는 사업회대로 할 일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건국 대통령 기념관 짓는 거 이거는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단기간에 할 수가 없지요. 이런 건 정부가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했던 거고 우리 행사할 때도 행사 비용도 지금 좀 보완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당장 급한 것들도 우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박민식 국가보훈처 장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길을 열어줘서 여러 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정말 국민들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실체를 알고 또 그 정신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할 겁니다. 100배의 사업을 확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이에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아까 제가 사회주의 70% 얘기했죠. 그런 상황에서 엄혹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라는 말도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만드셨죠. 첫 번째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둘째는 한미동맹을 만들어내셨어요. 한미상호방위 조약 체계를 통해서 결국 한미동맹을 공고하셨어요. 만약 이게 없었으면 우리가 6.25 전쟁 때 어떻게 극복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70년 동안 이렇게 발전을 이루기도 어려워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또 여러 가지 정책 동맹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동맹을 강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동맹의 현대화. 제가 재작년에 또 이제 미국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동맹의 현대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동맹의 이렇게 무슨 관계를 얘기하는데 거기는 현대화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 그 당시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될 때니까 코로나도 동맹화해서 서로 공조하자. 보건 동맹을 하자. 지금 이제 안보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동맹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한 분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 친구들은 무슨 친일이라고 하는 덫을 씌우고 있어요. 정말 덫입니다. 독립운동한 친일파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승만 정신을 되살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